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개월째입니다.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 양측 교전 상황을 보면 이번 전쟁의 승패는 바로 이곳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심정적으로는 침략을 당한 입장인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공세에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며칠 전 스위스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이 아직까지도 단결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4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은 이해된다라고 한 때 반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에 대해서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전략적인 실패가 남긴 인상이 강해서인지 무능한 러시아군은 결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 언론과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가 미사일 2발 맞고 침몰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괄할 지휘관으로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남부군 사령관을 임명한 후에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높고 가지고 있는 전력에 비해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언론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을 실제보다는 과장되게 보도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에 대한 착시 현상이 계속된 겁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히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걸 우크라이나군이 히르키우 지역을 탈환했다고 보도하는 건 전쟁에서 비록 선전과 선동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감안해도 SNS에 전쟁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요즘에 보면 너무 나간 겁니다. 러시아 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한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와는 정반대되는 전략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포병 엄호와 공중 지원 아래 기계화 부대 그리고 보병의 합동 작전으로 조금씩 안전하게 전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면적은 2014년 점령한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마리우폴에서 끝까지 저행하던 2천여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17일 항복하면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전체가 이미 러시아군 영향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는 다음 목표인 도네츠크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러시아 언론에서는 돈바스 지역에 10만 이상의 우크라이나 병력이 집결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돈바스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돈바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로 알려져 있지만 과연 돈바스 지역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이번 전쟁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의 사기, 효율적인 전략과 전술, 서방의 무기 지원, 그리고 원활한 군수품 보급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건데요. 확실히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러시아군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우폴이 함락됐다는 뉴스는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패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방의 무기 지원과 안정적인 군수품 공급입니다.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의 M777과 같은 중화기들이 제때 우크라이나군에 공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M777 12문이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되었다고 하는데 12문이라면 1개 포병대대 규모로 연대급 지원 화력입니다. 여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독일까지도 피제 대지 2,000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되었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제벌린과 같은 휴대용 대전차 유도 무기로 러시아군과 교전해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여러 종류의 탄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돈바스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다면 우크라이나 서남쪽의 주요 도시인 니콜라예프와 오데사까지 계속 공격할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 경제를 지탱하던 동남부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면서 종전을 하던 휴전을 하던 푸틴 대통령은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한다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도 오리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전선 유지 아니면 러시아군에 조금씩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가 침략할 원인을 제공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미국의 망명 제안을 거절하고 키위에 남겠다고 하자 명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본 서방 국가들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러시아 제재도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면서까지 시행한 경제 제재 조치라 얼마 가지 못해 러시아가 손을 들 거라고는 예상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러시아 경제에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비판했듯이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참여한 국가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EU 회원국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EU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중단 조치로 제재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과 이태리는 지금도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곡사포와 같은 중형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조치는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로 재정 수입에 타격을 받아야 할 러시아가 이 치솟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덕분에 전쟁 전보다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대비 50% 이상 GDP 감소가 예상됩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이 전쟁 초기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한 계획은 올 연말에나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러시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나라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EU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대표적인데요. 독일 슐츠 총리는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지 한 달 후쯤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독일 내 해당 기관의 움직임을 볼 때 7월까지 지원하기로 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독일 언론들을 보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7월에 어떤 상황으로 전쟁이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주요 무기를 제공한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없이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획대로 진행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인정하고 평화협상을 벌이자는 의견들, 현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마치 우리 6.25 한국전쟁의 휴전협정과 같은 주장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고 어느 정도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서방의 지원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오데사 등 서남부 지역마저 러시아의 공격권 안에 들어간다면 지원보다는 평화협상에 임하라는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관계의 냉정한 현실을 또 한 번 보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